다양한 궁금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납골당, 제가 약간 이런 질문만 자꾸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겁니다. 예. 금액대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어디 자리가 뭔가 맞아, 이렇고 저렇고 진짜 좋아서 거기가 그런 건지, 예를 뭐 옛날 말에 뭐 부자가 이제 또 몇 자리 잘 쓰면은 뭐 3대가 잘 먹고 잘 살더라. 그 말은 정말 너무너무 공감해요. 좋은 자리를 쓰시는 분들은 되게 잘 되시더라고요. 잘 되시고, 납골당도 터에 따라서 어떤 납골당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가격도 다른데, 그 납골당에서도 어느 방향이냐, 통창이 있냐, 그리고 몇 층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이제 가격이 많이 달라요. 맞아요. 층별로 가격 다르고 방마다 다르고 또 보는 방향마다 또 다르고, 그리고 그것도 다르지 않나요? 그 함 종류에 따라서도 그것도 다르고, 또 앞에 거는 위패도 이제 가격이 어떤 유골함도 이제 어떤 유골함을 썼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이제 진공도 들어가거든요. 유해가 변질되지 않도록 진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고요. 보통은 내부모가 좋은 데 가고 싶었으면 해서 좋은 거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오히려 제일 높은 자리가 별로 안 가격이 가격이 오히려 싸요. 그리고 제일 높은 자리는 되게 힘들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치? 제일 높은 자리가 제일 비쌀 것 같잖아. 근데 제일 높은 자리가 가격이 오히려 낮아. 로얄층은 4, 5층이에요. 맞아, 중간. 눈높이. 사람하고 좀 다르네요. 펜트하우스를 우리는 보통 생각하니까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살아있는 자들은 우리 산 사람들은 다 펜트하우스에 대한 그게 엄청 많은데, 저도 조금 놀랬던 게, 저희 가족 중에 어떤 누구가 어떤 분이 제일 꼭대기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자리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했다고, 급하게 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속으로 와, 되게 제일 비싼 자리를 하셨구나. 어렸을 때 제가 듣고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일 가격이 낮은 자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옮기셨거든요. 좋은 자리로 옮기셨어요. 꽃을 이렇게 붙여드리려고 해도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붙여드려야 되고, 고인분께는 모르겠는데 이제 산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힘든 작업이라서, 그리고 인사드리기도 눈높이가 아닌 곳은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제일 아랫자리, 제일 발밑에. 차라리 윗자리보다 아랫자리가 나아요. 오, 참 이게 신기하네요. 윗자리랑 끝자리는 비슷해요. 싸고, 그리고 4, 5층이 제일 비싸고요. 제 얘기를, 저희 할머니가 모셔져 있는 선산에 이 일을 하면서 할머니한테 제사를 제대로 지내드린 적이 없어서 한번 가보자 하고 갔는데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형제분들, 엄마의 남자 형제분들이 하나도 돌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봉분 자체도 다 망가져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선 제사는 지내고 왔는데 계속 마음이 아프니까 해주시는 분들 제가 또 바로 연락이 되니까 연락해서 저희 할머니 산소 좀 부탁드린다. 벌초랑 봉분도 제대로 다 해드렸어요. 잔디 위에 다 깔아드리고. 그리고서 더 잘 되고 있어요. 난 또 조마조마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기 했다 할까봐 아니겠지, 정리했다 할까봐 아니겠지 했는데, 맞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무너져 내리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데 가는 것보다 내 집이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얘기하신 것처럼 허름하긴 하더라도, 근데 허름하긴 하더라도 거기를 정리해 주는 게 제일 좋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얼초도 하고 봉분도 다시 세우고 하는 게 제일 좋고 하는데, 이제 산 사람 생각했을 때는 아니 저렇게 계실 바에는 그냥 우리 집 근처에 뒤에 저기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엄마는 그랬어요. 엄마는 그냥 정리해서 엄마 옆으로 모시고 오자 했는데,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냐 했는데 할머니는 거기 계시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럼 이게 맞는 거다 하고 다 해드렸는데 엄마도 잘 되고 있고. 맞아. 근데 보통은 이제 무당들은, 선생님들은 하는 얘기가, 제일 좋은 거는 산소를 계속 해왔던 집들은 산소를 하는 게 좋고, 이거를 다 옛날에 다 정리를 해서 납골당으로 다 바꾼 집은 밑에도 계속해서 납골당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하나를 계속 고수해서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일 안 좋은 게 산소 썼다가 갑자기 이제 그거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뭐 작년이나 올해 그걸 다 정리해서 다 화장시켰다 이러면 안 좋지.
그래서 제가 파묘 얘기했을 때도 네. 그 컨텐츠에서도 몇 자리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또 그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은 아니 지금 땅덩어리도 이렇게 좁은데 우리나라가 아니 산 사람도 지금 살 집도 없고 집 살 돈도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묘자를 해줘야 되냐 이런 댓글이 조금 있었는데 그거는 묘를 계속해서 해왔던 집들은요 묘를 계속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근데 처음부터 우리 집은 화장을 했고 이미 묘자리를 안 쓰는 지 오래됐어. 그러면은 밑에 사람들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뜬금없이 또 묘자리 할 필요는 없어요. 산 사람 생각했을 때는 가까이 계셔서 더 챙겨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정리하는 게 요즘은 또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일이 생기는 집들이 많죠. 어쨌든 무당집에 오시는 분들은 일이 생긴 다음에 오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후속 조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러 이제 오시니까. 사례들을 많이 보다 보니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선택을 잘했네요, 저는.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 묘에 대한 얘기는 제가 파묘 컨텐츠 할 때 되게 얘기를 많이 해놔가지고 네, 거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치실에 잘 있다고 해서 계속 그 유지가 잘 되어 있는 상태로만 있나요? 운전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죠. 쇄골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여기 뻥 뚫려 있는 분들도 보고, 그리고 아는 팀장님은 추락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추락사인데 장기들이 다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런 분들은 입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관에 그냥 그대로 모시고 위에 이제 수의를 올려드리는데 가족분들이 꼭 보고 싶다고 해달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특수 입관이 들어가서 장기 안으로 다 넣어드리고 다 꼬매서 부검을 다녀오신 경우도 있어요. 부검 다녀오시면 우선 머리가 말랑말랑해요. 머리 이렇게 들어드리거든요. 근데 들어드릴 때도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이쪽을 다 열어가지고 다 열었다가 닫은 흔적들. 정말 이렇게 꼬맨 것처럼 매듭을 다 지어 놓으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입가는 진행은 해요. 힘든 부분도 있죠. 다들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진짜 보통 직업이 아니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우리가 상상했었을 때는 그냥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그러니까 온전히 그냥 돌아가셨던 상태를 뭔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만 머릿속으로 떠오르는데 그게 아닌 상태의 수많은 상황들을 좀 만나게 되실 거고. 바지를 이렇게 다리가 있고 바지를 양쪽에서 이렇게 바지를 입혀드리는데 추락사 하신 분이었거든요. 다리가 부러지신 거예요. 다리를 올리면서 같이 이제 바지를 입히거든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부러져서. 계속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닦아도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 오래 계셨던 분들도 욕창이라고 하잖아요. 밑에 다. 보기에도 너무 아파 보여서 빡빡 해드리지는 못하고. 그 보통 여긴 남초 직업군이에요. 남자 장례지도사가 엄청 많은데 제가 여자라서 조금 더 유리한 점은 여자 고인일 때 메이크업 같은 거 해드리고. 그 메이크업은 무조건 장례지도사 분들이 네, 저희가 직접 염습을 다 해드리니까요. 이거 여쭤봐도 되나? 혹시 뭔가 이런 느낌으로 해주세요 뭐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알아서. 네, 알아서 해주는데 그래도 은은하게 해주세요 하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드려요. 그러니까 딱 고인분을 뵈면 얼굴이 핏기도 하나도 없고 그걸 보면 가족분들 되게 마음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생기 조금 돋게 해드리고 입술도 많이 색깔이 없으세요. 그래서 입술 색깔 조금 남자분들도 제가 해드려요. 눈썹 정리 해드리고.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게 할머니들 그 문신하고 나면은 색깔 다 빠져가지고 파란색 돼 있잖아요. 그거 위에 다 덮어드리면은 훨씬 예쁘거든요. 우리 그런 얘기 있었잖아. 옛날에 왜 괴담처럼 돌아가신 분이 약간 근육이 경직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손이 순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그 얘기도 있고, 네. 제가 이제 입간 처음 이제 할 때 장례지도사 처음 하고 그럴 때 이제 사수분이랑 제가 하고 있는데 고인분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요?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그 팀장님이 뭐예요? 하고 놀랬는데 너한테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장기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저희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장기들에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 소리가 좀 크면은 딱 이 소리, 이런 소리.
놀래겠다. 와 진짜 너무 놀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손도 이제 사후 강직이라고 하잖아요. 강직 딱딱하게 이제 굳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서 근육이 막 갑자기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 놀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옷 위에 이제 입간복을 입고 해요. 입간복에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 속으로 고인분 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막 엄청 크게는 안 놀라시나 보네요. 네. 원래 성격이. 아니요, 되게 놀래요. 귀신 되게 무서워해요. 가위에 예전에 많이 눌렸는데, 저 이 직업 하고서 가위에 안 눌려요. 원래도 많이 눌리셨고. 네, 엄청 많이 눌렸고 힘들었었는데 많이 줄었죠. 엄청 많이 눌렸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언제 오셨던 분이었지? 어떤 여자분이셨는데 젊었어요. 근데 그 분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환경이랑 제가 점을 봤던 내용이랑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무직만 해왔어. 이 사람은 여태까지 사무직만 해오고 계속해서 뛰쳐나가고 또 겨우 잡아가지고 회사를 잡아서 또 사무직 가고 또 뛰쳐나가고 이걸 반복하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당신은 그거 하는 팔자가 아니다. 혹시 장의사 할 생각이 없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자기는 태어나서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신 분을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봤던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어찌 충격받아 있었는데, 딱 보자마자 딱 그쪽으로 가시는 팔자구나. 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상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사무직 구해도 6개월을 못 버티고 다 그만두고.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었고, 같이 직원들이랑 어울려서 일하다 보면은 이 구설이란 것도 너무 많았고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3일 동안 이 가족들한테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고인분 잘 모셔드리면 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잘 맞거든요. 그분이랑 저랑 비슷한 상황이.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그분이 20대 중반이었나 이랬는데, 제가 내 말 되게 생뚱맞게 들리죠 이랬더니, 네, 자기는 생각해본 적이 없대,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 아니라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당신은 꼭 그쪽으로 알아보라고. 그러면 진짜 잘 될 거라고 제가 그 소리 했었거든요. 되게 신날 거라고, 본인이. 저는 점 볼 때도 스타일이 그래요. 2가지 선택지 주고 선택은 네 몫.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왜냐면은 아무리 신이 정확하게 내려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판단은 인간의 몫인 거고, 그것도 복이 있으면 먹을 거고 복이 없으면 못 먹는 거고. 저는 이런 스타일이라서 내가 점을 보고 이 사람 기운에 맞는 직업군을 하나 선택해주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거를 저는 또 하나 얘기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딱 그 사람은 없어, 다른 거는 없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다른 거 얘기해줘봤자 옛날 삶으로 또 돌아가, 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없어, 당신은 딱 그쪽으로 가야 되는 팔자라고. 그랬더니 점집 갈 때마다 그런 신가물 얘기도 듣고, 근데 자기는 뭔가 신병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막 뭐가 보인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딱 맞다고. 그 일 하시면 진짜 물 만난 물고기처럼 너무 재밌을 거라고 제가 그 얘기 했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가면 불교 쪽으로 갈 생각 없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점집 가면은 신가물인데 신내림 받을 정도는 아니고 불교 쪽으로, 아니면 기독교나. 근데 또 저는 무교거든요. 종교 쪽으로 뭔가. 무당들 중에서도 이 잠을 계속 못 자다가 내림을 받고 잠을 잘 자게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유 없는 그런 위 쪽에서 문제가 생겨 계속 토를 하다가 내림 받고 토하는 증상이 없어졌다든지, 혹은 뭐 우울증에 되게 시달렸다가 내림 받고 나서 우울증이 없어졌다든지. 그 얘기 들었다, 최근에. 그 어떤 여자분이 거의 30몇 킬로 나갈 정도로 완전 빼짝 마른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자꾸 말라만 가서 가족들이 너무 걱정을 했는데, 병원 가서 해도 병이 없다라고 나오고, 막 뭘 먹으라고 해도 이 사람은 계속 입맛이 떨어지고, 근데 병은 없으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계속 걱정을 했었는데 결국엔 나중에 내림을 받으셨어요. 근데 받고 나서 지금은 엄청 이렇게 반대로. 오. 너무 좋아지신 거야. 그래서 그 얘기 최근에 들었었거든. 근데 그때 몸무게가 거의 30몇 킬로 나갈 정도로 그냥 계속 말라가기만 했었대. 요런 증상들은 있긴 해요. 어떻게 보면 결이 비슷한 거죠. 네, 맞아요.
그게 내가 원인 없는 그런 무병, 정확하게는 무병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내가 직업적으로 그걸 풀어나가고 똑같이 직업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이런 기운들을 자꾸 풀어나가다 보니까 불필요한 가위도 안 눌리고 불필요한 기운에 눌리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더 좋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천직이 있는 겁니까, 선생님? 천직이 우리 뭐에 비유하면 좋을까? 이게 잘못 얘기하면 또 천직이라는 게 천직을 많이 타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가 너무 세서 감당이 안 돼. 그러면은 천직을 찾아서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무난해. 여기에 던져놔도 무난, 저기에도 무난해. 그러면은 어떤 직업이든 무난하게 찾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특수성이 있으면 그쪽 계열로 확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전자를 우리가 팔자가 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센 팔자들은 나의 에너지를 쓰는 쪽으로 가야 되고 나는 무뎌. 그러면은 굳이 직업적으로 에너지를 안 풀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예. 우리는 다 팔자가 센 거죠. 그쵸. 장례 지도사들도 팔자 센 분들 참 많아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은 너무 세다 보니까 사람 자체가 그냥 무덤덤하거나 예,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되게 무던하거나 세거나 한 것 같은데 보통 근데 장례 지도사들 이혼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한 달이 건너서 다 이혼했대. 무당들도 그렇잖아요. 무당들도 이혼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람들은 무당 팔자가 세서 이혼하는 거야 하는데 사실은 무당 팔자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운이 좀 세고 부부는 영향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세.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서 이제 떨어져 나간다거나 밀려서 나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뿐입니다. 근데 그런 건가요? 겪지 못하고 이제 탈출하셨던 분이 있었잖아요. 아까 스토리에. 그것처럼 이게 했는데 나는 이게 그 기운하고 맞을 수가 없어서 좀 가게 되는.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강한 거지. 거기에 있는 기운들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무당팔자다 똑같이 뭐 신가물이다 무당팔자 다 같은 얘기인데 이게 무당팔자라고 해서 그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직업군에서 잘 못 찾는다. 나는 어떤 직업을 해도 다 힘들어. 두 번째 진짜 아까 딱 얘기해 사람들과 잘 못 어울려. 나는 문제 없어. 사실 사람들한테 던져놓으면은 사실 잘하긴 해. 사실 근데 나는 속으로는 너무 애써. 그리고 너무 힘들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그 세 번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 특징들이 있어요. 신기하게. 그 네 번째 돈을 벌 때는 확 벌고 못 벌 때는 끝까지 내려가요. 네. 저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나는 항상 이유 없는 구설과 이런 망신수에 시달려. 그리고 항상 내 얘기는 항상 안주거리에 올라가 있어. 도마 위에 자주 올라가는. 네, 요 대표적인 특징들이 우리가 팔자 센 사람들 할 때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는 항상 좀 촉이 발동돼 있어. 그래서 저 사람 보면은 쟤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사실 난 다 알아. 느낌으로 조금 받아. 근데 내 성격이 이렇게 유난스럽지가 않다 보니까 그걸 말을 안 할 뿐이지 난 알아. 일곱째 꿈을 잘 꿔. 꿈을 엄청나게 많이 꾸. 그 꿈 중에서 예지몽을 꾼다든지 아니면은 이유 없는 그냥 오만 꿈 다 꾼다. 저예요. 다 7가지가 다 저예요. 이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정확하게는 무당팔자라기보다는 이 기운이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개개인에 맞게끔 직업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은 잘 풀려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직업을 잘 선택을 하셔서 기운을 지금 잘 쓰고 계시는 경우지. 요 이야기를 좀 잘 참고해 보시면은 혹시 이제 난 갈 방향을 좀 잘 못 잡고 계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네요. 맞아요. 혹시 이쪽으로 뭔가 한 번이라도 뭔가 시도해 보거나 하지 않고 계속 뭔가 그쪽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너무 힘든 거잖아요,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도 이쪽으로 해봐도 좋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 또 그럴 것 같아. 이 방송으로 인해 장례 지도사 꿈나무.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 아무튼 오늘 저희 또 어렵게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 현직에 또 지금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생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은 더 뭔가 무서운 얘기가 확 나올 줄 알았는데 라고 기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 기운을 다 막을 수 있다 보니까 그 일에 오래 또 계시는 거고. 근데 얘기해 주셨던 것들이 진짜 무서워. 아까 그 똑똑똑했던 거, 지갑. 예, 그런 얘기는 진짜 무서웠었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장묘하시는 분들한테 파묘나 이장하면서 무슨 일이 있지 않았나 한번 여쭤봐드릴게요. 오, 아마 많으실 거예요, 또. 네, 그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직접 나가시니까 또 현장에를. 그래서 저희 오늘 해봤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저희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포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좀 시원해지셨나요? 요즘 하도 덥다고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입맛도 없고 했는데 다시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